세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새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김홍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김홍일은요, 부산 고검장을 마지막으로 해서 검사직을 퇴직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강력부 검사, 그 다음에 특수부 검사를 했고요. 사람들한테 주로 많이 알려지게 된 것은 BBK 검사라는 이름으로 처음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BBK 사건을 어떻게 보자면 제일 먼저 수사했던 사람이 김홍일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에 BBK를 제일 먼저 아마 만져본 걸로 알아요. 그런데 그 BBK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맨 처음 발표했던 사람, 내가 많이 뒤져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김홍일입니다. 첫 번째가 김홍일입니다. 자, 그 뒤에 여러 차례 BBK와 관련된 수사가 있었지만 그 검찰의 BBK 수사는 매번 이 김홍일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BBK 사건을 계속해서 수사했던 검사들은 김홍일 검사의 후배들, 아니 김홍일의 부사수였어요. 후배라기보다 부사수에 가깝다고 보면 돼. 우리 왜 군대에서 사수, 부사수 얘기하잖아요. 윤석열도 사실 김홍일 부사수였던 거지. 예. 근데 사수가 퇴직을 했는데 부사수가 그 자리를, 그 역할을 맡아가지고 사수가 해놓은 걸 싹 뒤집을 수 있어요? 쉽지가 않죠. 결국에 첫 단추를 잘못 꿰는 바람에 BBK 수사는 결국에 10년이나 지난 뒤에야 이명박을 가두는 것으로, 잡아넣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김홍일이 검사에서 퇴직한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 10년 동안 재산이 무려 5배가 늘어납니다.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변호사 개업을 해서 재산이 5배가 늘어나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김홍일 검사 퇴직 후 재산 5배 증가입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홍일이 검사 퇴직을 한 게 2013년입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된 게 2013년이죠. 대략 한 10년 정도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물론 1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만 재산이 5배가 늘어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도대체 뭘 하면은 10년 동안 재산을 5배 부풀릴 수 있을까요? 로또를 맞았나? 갑자기 하던 일에 대박이 터졌나? 변호사였는데 무슨 대박이 터졌죠? 사업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딱 운대가 맞으면 대박이 확 터져서 재산이 갑자기 훅 부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잖아. 변호사가 사업을 하질 않았는데 갑자기 재산이 5배나 늘었다고? 변호사만 했는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김홍일의 재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재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김홍일이라는 사람이 윤석열식 정치 검사의 원조이자 롤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윤석열,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롤모델이고 윤석열이 어떻게 보자면 따라 배우고 있는 사람이 김홍일입니다. 약간 마초 스타일, 아니 약간이 아니지, 많이 마초 스타일에다가 자신이 촌스럽다, 나 촌놈이다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듯한, 촌스러움을 자랑처럼 여기는 뭐 그런 사람이에요. 아, 윤석열하고 비슷하지. 왜 이렇게 바지 축쭉 늘어져 가지고 있는 거, 이거를 윤석열은 그걸 창피하다거나 민망해하지 않고, 아, 이게 내 스타일이야, 이런 스타일, 이런 식이잖아요. 어떻게 보자면 그런 스타일, 어떻게 보면 뭐야 쟤 하는 그런 황당무계한 지 멋대로 스타일의 원조격이 되는 사람이 이 김홍일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이런 사람들은 돈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보이시기도 하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5배 재산을 증식했다. 뭘로? 어떻게? 자,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 혹시 전관예우 받은 게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자, 그럴 가능성도 솔직히 배제는 못해요. BBK를 그리고 탄핵 대상이 되기로 했는데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검사들은 파는 수사로 권력을 얻고 덮는 수사로 돈을 번다. 자, BBK를 덮었잖아. 그래서 뭔가 이득을 얻지 않았을까요? 뿐만 아닙니다. 이 김홍일이라는 사람이 덮었다는 사건이 꽤 여러 건 있습니다. 자, 사건을 덮잖아요. 사건을 덮으면은 분명히 뭔가 대가가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가는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는 어떤 곳에 조용히 파킹이 돼 있다라고 하죠. 그걸 보고 우리 뭐라 그럽니까? 파킹 기법이라고 하죠. 뇌물의 파킹 기법. 뇌물 파킹 기법의 원조가 되는 사람이 누구? 사실은 다 검사들이에요. 그리고 그 파킹 기법이 한참 성행할 때가 2010년에서 2015년 그때부터였어요. 자, 근데 그 무렵에 퇴직한 김홍일. 근데 그 무렵에 퇴직해서 재산을 5배 늘렸다? 이상하죠? 이 김홍일이라는 사람은요, 약간 깡패 스타일도 있어요. 약간 조폭 같기도 했어요. 2011년 대검 중수부장 때입니다. 이 사람이 대검 중수부장 할 때인데 당시 박영선 의원의 주도로 대검 중수부 폐지 법률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대검 중수부 검사들이 갑자기 파업을 해버립니다. 대낮부터 하던 수사 내빼게 치고 피의자들 다 돌려보내고 자기들끼리 술 처먹으러 가버려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검사들을 주도했던 사람이,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야. 그리고 그때 행동대장으로 뛰어나갔던, 1차구로 뛰어나갔던 사람이 누구? 윤석열입니다. 자, 당시 김홍일은 대검 중수부장이었고요. 윤석열은 대검 중수이과장이었습니다. 중수이과장 윤석열? 이때가 언제예요?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부산저축은행 수사할 때가 이때였어요. 야, 이거 뭔가 많이 얽힌다, 그죠? 자, 당시 상황을 좀 볼게요. 당시 경향신문에 나온 얘기인데요. 서초동 48시간. 즉 뭐냐면은 당시 민주당에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을 주도로 해가지고 대검 중수부 폐지 법률이 나왔을 때 검찰총장, 다시 김준규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쫙 뿌려요. 야, 비상대기. 내가 다 나와! 하면 나오라고. 다 비상대기하고 있어. 다 유선선상에 대기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게 뭐다? 총 3번에 걸쳐서 유선 문자 메시지가 가요. 그리고 이 문자 메시지가 가는 이 시점에 대검 중수부 검사들은 하던 수사 때려치고 술을 처먹는 거지. 그리고 결근까지 합니다.
그때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 윤석열 중수이과장인 거죠. 자, 당시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1년 6월 5일 오전 10시 대검 중수부 검사들은 출근해 수사를 했다. 구속 중인 장동인 효성도시개발 사장 불러와 조사를 받았다. 자, 그런데 중수부장과 윤석열 이과장은 출근하지 않았다. 보이시죠? 네, 이 당시에 실제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들을 돌려보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래저래 출근을 해가지고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 아니, 중수부장이 나가가지고 결근했는데 일이 진행되겠어? 그리고 중수부장의 손발이 되는 사람이 뭐야? 중수과장이잖아. 중수과장이 나가버렸어. 그럼 뭡니까? 일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죠? 자, 여러분, 이 상황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검사가 국회 법률에 항의해서 국회 법률이 지 마음에 안 든다고 태업을 벌이고 파업을 벌입니까? 이런 깡패 같은 게 검사야? 예, 이런 깡패 같은 게 검사랍니다. 그리고 그 깡패 같은 검사의 가장 수제자가 누구였다? 윤석열이었던 거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아마 돈 좀 벌지 않았을까요? 윤석열이 복귀해가지고 저 서울중앙지검으로 복귀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자면 기업들로서는 윤석열 무섭고 한동훈이 무서울 때 누구를 찾아갔을까? 김홍일 찾아갔겠지. 전관예우 받으려면 김홍일이 윤석열의 사수라니까, 사수. 그런데 윤석열이 수사하려고 막 왔어. 그런데 변호인이 우리 사수야. 그러면은 검사가 수사할 수 있겠어? 못하는 거죠. 그러면 기업들은 누구를 선임을 하겠어? 김홍일을 선임을 하겠지. 기록이 있나요? 그런 기록? 예,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요, 의심이 되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자료를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여러분과 함께 우리 말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오늘 한겨레 신문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예금만 20억 원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갑자기 재산이 증가할 때 보면은 집값이 올라서 재산이 대폭 늘었습니다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양반의 경우는 부동산 가격도 올랐지만 더 많이 오른 것은 예금이더라. 부동산도 가만히 보면 이 사람 약간 투기했나? 라고 볼 만한 대목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하려면 근데 투기도 투기인데 이 사람이 원래 서초동에 살았거든요. 서초동에 있는 우성아파트인가 거기 살았는데 용산에 지금 가서 살아요. 이 뭘까? 뭐 자꾸 냄새가 난다. 그죠? 자, 지금부터 자료를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자료는요, 지난 2013년에 당시 부산 고검장이던 김홍일의 재산 관련 자료입니다. 당시 재산 총액은요, 11억 3,300만 원이었습니다. 재산의 대부분은요, 부동산이었는데, 본인 소유한 아파트가 8억 6천만 원, 그리고 전세를 또 5억 3천만 원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요.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보다 조금 큰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래저래 해서 뭐 이 사람의 뭐 예금도 있고 합니다만 결국에 뭐 부채 빼고 대출 빼고 해 보니까 이 사람의 총 재산은 11억 3천만 원입니다. 여기 아파트 전세권하고 아파트 소유권 합치면은
이것만 해도 한 14억 정도 됐죠. 근데 3억 정도의 부채가 있더라고요. 당시에 아마. 그래서 그거를 빼고 나서 실제 순 자산은 11억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2013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 집 한 채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뭐 딱 맞는 수준인 거죠. 자, 그런데 검사 퇴직한 이후 이 사람의 재산은 어떻게 되었느냐. 보시다시피 이 사람의 재산은요, 갑작스럽게 60억으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일단 처음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이 부동산이겠죠. 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등록한 재산 상황에 보면은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가액은 20억 정도, 21억 정도 됩니다. 부인하고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새 지금 서초동에 있는 우성 아파트도 한 20억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게 일로 왔다라고 봐도 뭐 이까지는 막 그렇게 봐줄만 해. 이쯤은 되면은 그래 뭐 10년 사이에 재산이 좀 늘었네, 부동산이 올랐네 라고 할 뻔했는데, 자, 문제는 뭐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예금이 무려 36억 원이나 책정돼 그러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의 없었던 예금. 근데 지금은 예금만 36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밖에 주식 소유까지 해가지고 총 40억 원의 유동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 자산이지 사실상. 예금이 36억이나 있다. 예금 36억. 어우, 씨, 대단하다, 그죠? 네. 즉,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운용하고 있는 재산은요, 현재는 60억입니다. 총 재산은 현재 60억인데, 각종 주식 이렇게 해보니까 또 그게 또 꽤 돈이 돼요. 회원권 있고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총 이 사람의 주식 현재 재산은요 61억이 됩니다. 자, 여기서 부동산으로 증가한 걸 제외하더라도요, 이 사람은 적어도 4배 이상의 재산이 증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변호사가 이렇게 갑자기 재산이 늘었다면 제일 먼저 의심을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전관예우죠. 자, 전관예우. 근데 저는 사실 전관예우라고 하지 않고 실은 이게 부정부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검사 혹은 판사로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한테 예우를 해준다. 즉, 그 사람이 승소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거는 비리입니다. 그죠? 전관이 아니라 변호사가 어떤 변호사라도 법리적으로 따져서 되고 안 되고가 나와야지. 아니, 전관이라고 이렇게 특별한 영향력을 가지면 되나요? 안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전관 예우를 그냥 해줄 것 같아? 여러분이 후배 검사야. 내가 선배 싸수였어. 내가 대검 중수부장 할 때 여러분 중에 누구 어떤 사람이 중수 이과장 정도 했다 쳐. 자, 여러분이 대검 중수부장이 됐는데, 자, 싸수였던 내가 변호사가 돼가지고 돌아와. 그러면서, 야, 이번에 내가 맡은 사건이 하나 있거든. 걔가 지금 니한테 지금 붙잡혀가지고 조사받고 있어. 좀 빼주라, 야. 자, 이런 부탁을 받았을 때 현직인 내 부사수, 옛날 내 부사수, 지금은 대빵이 돼 있는 그 사람은 맨입에 그걸 해줄 것 같아? 안 하지. 선배가 돈을 이만큼 벌었는데, 아니 이만큼 번 중에 요만큼은 나 좀 줘야지. 안 그래? 그죠? 전관예우가 비리라는 거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전관만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현직도 사실 같이 벌어. 그럼 현직은 그 돈을 어떻게 해? 파킹해 주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퇴직한 다음에 그거를 싹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로펌에 파킹해놨다가 나중에 로펌으로 받는다든지, 혹은 뭐 무슨 재단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재단에 뭐 이사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들어가 가지고 뭐 급여를 아주 거액을 받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수단이 있어요. 그다음에 사회 이사로 들어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일단 의심해 볼 만한 대목이 한 가지 있어요. 뭐? 자, 남욱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 붙잡혀 갔을 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조우영이 2011년에 대검 중수부에 붙잡혀가 조사를 받는데 그거를 빼준 사람이 누구라고? 김홍일이었다. 김홍일 등 윗선을 통해서 빼내줬다라고 누가 말했다고? 김만배가 말했다. 김만배가 윤석열 중수이과장과 직접 얘기하진 않았다. 왜? 그때만 해도 김만배가 윤석열하고 급이 안 맞는다. 아이, 나는 김홍일하고 통하는 사람이지. 아, 윤석열은 아랫사람이야. 뭐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 김홍일을 통해서 조우영을 빼내줬다. 루트는 그렇죠. 박영수, 김홍일, 윤석열 요 단계를 통해 가지고 조우영을 빼내줬다. 라는 얘기를 누가 했다고요? 남욱이에요. 남욱. 보시다시피 이 자료도 보세요. 김만배가 중수부장이던 김홍일 검사장에게 조우형이 사건에 협조할 테니 좀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했다. 중수부장이 나중에 최재경으로 바뀌었는데 최재경에게도 같은 취지의 부탁을 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변호사 소개비 쪽으로 1,500만 원을 김만배가 받았다. 자, 뭐 좋아요.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뭐? 조우영을 빼내준 사람이 누구라고? 당시 현직이던 김홍일이었다. 빼내달라고 요구했던 전관은 누구였다? 박영수였다. 자, 박영수는 돈 많이 벌었어. 그죠? 그러면 현직이던 김홍일은 몇 입에 이걸 해줬을까? 여기서 우리의 의문이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심이 되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조우형은요, 나중에 2014년에 다시 한번 기소가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판결을 받게 되는데 그 유죄 판결을 받게 돼요. 자, 근데 그 유죄 판결을 받을 때 당시 변호인이 어디였다? 법무법인 세종입니다. 근데 이 법무법인 세종에 누가 있었다? 바로 김홍일이 있었어요. 김홍일이 법무법인 세종으로 간 게 2013년. 자, 조우형이 당시 기소가 된 게 2014년 무렵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 선고가 난 거는 2015년입니다.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홍일은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약 4년에 걸쳐서 기업들의 사회이사를 맡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은 이 과자 만드는 회사인 오리온, 또 하나는 건설회사인 계룡건설입니다. 둘 다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상당히 곤욕을 치렀던 곳입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사위들의 반란이라 그러죠. 오리온 여기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게 딸만 둘인 그런 집안이에요. 그래서 사위가 똑똑한 사위를 들여가지고 그 사위들한테 회사를 나눠준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자, 이 사위들끼리 싸움이 한번 납니다. 그래가지고 동양그룹하고 오리온하고 원래 사실 같은 계열사였는데 그룹이 분리되고 하죠. 그 과정에서 이 사위들끼리 동서의 난이라 그러더라. 이거는 형제의 난이 아니라 동서의 난. 동서의 난이 벌어져가지고 한번 난리가 나요. 그래서 검찰 불려가고 붙잡혀가고 그래. 담철곤인가 이 사람이 그때 그랬을 겁니다. 자, 바로 그 회사의 사회이사를 합니다. 오리온 사회이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딱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부터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있다가 물러날 때 딱 그 시점하고 딱 맞아떨어지네. 그죠? 계룡건설 사회이사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딱 떨어지네. 자, 오리온이나 이 사람들, 담철곤이나 이런 사람들, 제가 알기로는 2010몇 년 이 무렵에 검찰 수사를 많이 받았고요. 그 뒤로도 계속해서 이 검찰의 이런 수사 선상에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자,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우연 같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 김홍일의 재산이 5배가 늘었다는 사실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김홍일이 퇴직 후, 검사 퇴직 후 재산이 5배가 늘었다. 그런데 그 시기에 검찰에 많이 불려다녔던 기업들의 사회이사를 맡은 적이 있다. 그리고 그 무렵에 대장동 조우형을 변론도 해줬다. 자, 여러분, 이거 과연 그냥 가능한 걸까요? 이게 그냥 깔끔한 관계일까요? 예, 그쵸. 뭔가 의심스럽죠?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댓글 한번 볼까요? 간절님, 초코파이 안 먹을래요? 라고 하셨고요. EQR님, 동서가 몇 명이야? 당시 이 오리온과 동양그룹 사이의 분쟁에서는 동서가 2명이었습니다. 그 동서를 말하는 게 아니군요. 예. 자, 킴스님께서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셨네요. 예. 블루님께서는 검사의 사회이사가 문제다라고 하셨고요. EQR님 똑같은 공무원인데 라고 하셨습니다. 검사들 주둥이에는 금태 둘렀나 라고도 말씀을 하셨네요. 리처드 정님, 헌재가 공정하다면 문제없겠으나 믿을 수가 없죠 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예. 밍스님, 동관이가 그랬듯 비밀은 다 드러날 거야 라고 하셨고요. 오드리님께서는 대장동 카르텔 김홍일이라고 하시면서 돈은 지들이 다 해먹고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참, 예. 예,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뭐 이렇게 김홍일 검사의 재산 5배 증가에 대해서는 일단은 의혹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의혹이긴 하지만 왠지 우리 마음속에는 이거 진실 아닐까, 진실일 것 같은데 라는 강한 의심이, 강한, 합리적 의심, 요새는 간리적 뭐라 합니까? 간리적 핵심이라 그러던가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의심이 딱 들죠. 예. 자, 오밤중의 뉴스 이렇게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